전국에 계신 이행가족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 주제가 저의 경험담을 지금 올린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지난 7월 말부터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 22일, 병원에 계셨다가, 완치는 아니고요. 이건 완치병이 아니어서, 완치는 아니고, 현재 지금 시골 담양집에 내려가 계세요. 엄마가 어떤 증세가 있었냐면, 얼음을 막 씹어 먹고 싶다. 아가, 얼음물 좀 줘라. 나 진짜 지금 목마르다. 이러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병원 가기 전부터. 그러시다가 응급으로 병원을 가게 돼요. 이제 응급 상황은 병원에 가서 보니 복수가 차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얼음물을 먹고 싶은 거는 늘 있는 일상이었고요. 찬물을 먹는 저희 엄마는 시골에 정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찬물을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수기에 진짜 냉수물을 엄마는 늘 뽑아 드세요. 왜 이유를 이번에 알게 돼요. 병원에 22일 계시면서 엄마의 증세가 전조 증세를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조금 엄마가 응급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가 하고 싶어서 엊그제 거 준비했다가 지금 살짝 밀린 게 오늘이에요. 네. 왜냐면 엊그제 강의 너무 좋았잖아요. 자, 볼게요. 얼음 중독증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게 바로 빙 섭취증, 얼음. 얼음에 중독된, 차가운 거에 중독된, 그런데 특정한 영양소, 이게 부족하게 되면 계속 당기는 거예요. 이게 먹고 싶다. 입이 계속 바짝바짝 탄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싶고 돌아서도 물 마시고 물만 마시다 보니까 음식의 소화가 안 되고 먹은 게 설사를 계속 유발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계속 여름 내내 설사, 구토 이어가다가 결국엔 변명은 담낭염이에요. 담낭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을 잡지 못하고 계속 키우시다가 온 몸에 있는 장기에 염증 덩어리, 그래서 복수가 차버리신 거예요. 신장도 망가지시고, 그래서 응급으로 22일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원인이 뭐냐 하면 철분 부족이었어요. 철분 부족으로 온 빈혈. 자, 볼게요. 이러한 증상이 내 손가락 미리 준비했어야 돼. 자, 이러한 철분 부족 증상, 저희 엄마가 여름 내내 올여름이 더웠다 그래서 더위 드셨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엄마가 원래 이런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있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올여름이 더더더 찬물 얼음만 찾으셨던 거예요. 이런 증상을 그냥 우리는 그냥 더우니까 이렇게만 간 거예요. 그런데 요런 철분 부족 증상, 얼음, 찬물만 계속 먹다가 거의 음식을 아예 못 드신 거예요. 물만 마신 거거든요. 그래서 담낭염이셨는데 결론은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단순한 습관으로 넘기지 말고 땡땡병을 의심해야 한다. 이 땡땡이가 뭐냐 하면 빈혈이에요. 빈혈. 빈혈인 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약하시니까 우리 엄마는 평소에 원래 그래라고 평상시에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렇게만 지냈던 거죠. 그런데 오마이갓 저희 엄마 빈혈 때문에 결국에는 응급실에 갔고요. 22일 병원 시세 졌고요. 퇴원을 하셨지만 완치는 아니에요, 빈혈이. 지금부터 계속 식단 관리를 해야 되고 철분제 이렇게 주사 링겔로 넣어야 하는 상황이시고요. 빈혈이기 때문에 늘 그냥 골골 하시고 걷지를 못해요, 지금. 아예. 기운이 없으니까. 자, 채식주의자가 사람 잡았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고기 육식을 안 하십니다. 소고기 간신히 드시는데 핏물만 조금만 빨간색만 보여도 막 입이 시하다 못 먹겠다 이런 분이세요. 평생을. 근데 저 또한 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저 또한 건강하지만 페리틴 수치라고 하는 철분 수치, 그러니까 철분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끌고 온몸으로 가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페리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건강검진하면 혈액검사 메뉴에 영어로 P로 시작하는 페리틴이 있어요. 예, 그걸 보세요. 자, 그게 저도
작년에는 일반 정상의 범위에 못 들고 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중간에 저희 철분 주사를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정상 수치 바닥에 있는,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로 지금 정상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런 엄마의 상황을 겪고 보니까 아, 우리 집에 이 식습관의 내력이구나. 고기 안 먹어서 건강해가 아니라 아, 또 부족한 게 있구나. 이렇게 영양은 골고루 해야 되는구나를 이번 기회에 저희 모든 온 가족이 느끼게 된 사례입니다. 자, 채식주의자들 같은 경우 육식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분 흡수가 적게 되고 야채로는 흡수력이 덜 돼요. 야채는 흡수가 이렇게 바로 안 되지만 육식으로 먹는 소고기, 닭고기 이런 육류로는 흡수가 빠른데 안 먹거든요. 저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늘 난 원래 그래 하면서 피로가 늘 쌓여 있고요. 원래 그래 근육이 약하고요. 원래 좀 어지럼증 있는 게 당연하다고 살고 있는 게 우리 가족이었던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노화가 되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일이 벌어진 사태가 이번 일인 거예요. 자,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2, 채식주의자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미리미리. 무조건 제가 요즘 예방합시다 해서 미리미리 강의는 하고 있는 저이지만 저 또한 육식을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페리틴 수치는 낮아요. 작년에는 미달이었고 올해는 딱턱걸인데 정말 이제 엄마의 상황을 겪고 조심해야 되겠다가 절실한 이번 기회였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이런 것도 있구나. 당뇨가 있거나, 자, 다예요. 자, 당뇨 있는 분이 빈혈도 있거나, 위궤양도 동반한다는, 거기다가 여자라면. 자, 지금 네 가지에 걸리는 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당뇨 있어. 근데 빈혈도 있어. 그런데 위궤양도 좀 있어. 여자야. 자, 이 네 가지에 걸리시는 분이라면요. 혈액암을 주의해야 된다. 혈액암. 혈액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동안은 의사 4명이 팀을 꾸려가지고 2000 몇 년도부터더라? 뒤에 있나 봐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되냐면, 증상은 없으나 단백질 이상 질환이야. 이게 난치성 혈액암이 걸릴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누구나 다 걸려서 혈액암으로 사망하진 않아. 그 중에 1%는 급성으로 걸려서 사망까지 가. 지금 그거를 밝힌 거예요. 자, 요런 질환이 있어서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 어, 이거는 아직까지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아. 크게 이상 반응 없어라고 했는데, 이번에 밝혔는데, 봐봐.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봐요. 2007년도부터 오랜 기간, 4명의 의사가 2007년부터 22년까지 15년간을 추적합니다. 뭐냐면 MGUS가 다발성 골수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밝혔다는 거야. 방금 그래프 보면 좀 어렵게 뭔지 모르겠다. 좀 어렵잖아요. 자, 방금 말한 MGUS가 단, 클론, 감마, 글로불린 혈증을 첫 자를 뜬 거예요. 단, 클론, 감마, 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대가리만 MG, US 환자 위험해. 이게 걸릴 수 있어. 근데 이거 걸린다고 다 죽지는 않은데 1%는 급성으로 사망해. 이걸 밝힌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질환이, 이런 병증이 나와도 크게 문제 없었어 하고 넘어갔대요. 혈액암에. 이건 혈액암인 것 같은데 크게 문제 없어 하고 지나갔는데 급성으로 갑자기 발전해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아니, 엊그제까지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혈액암 진단받고는 바로 돌아가셔버린 케이스예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의사 4명이 2027년도부터 22년까지를 다 검사해보니까 이 네 가지에 걸린 사람들, 여기서 여자가 남자보다 위험에 들어가. 근데 여자인데 당뇨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빈혈이 있으면, 거기에 위장장애 있으면, 이 사람은 위험한데? 혈액암, 다발 골수종,
정구 질환자.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걸리시면 여러분 하나라도 없애자고. 자, 위장질환 없앨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 빈혈 없앨 수 있어. 당뇨하고 여자 어쩔 수 없어, 그거. 그런데 두 가지는 없애요.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네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라도 죽이자고. 여자는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여자잖아. 그러면 당뇨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두 가지는 할 수 있어. 위장 질환과 빈혈. 이거 없앨 수 있어요. 오, 이것만 없애도 혈액암에 덜 걸릴 수 있어.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좋은 기사 내용이어서 빈혈을 공부하고 빈혈을 찾고 빈혈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막 총종합하다가 이런 기사가 딱 나오니까 와, 이런 기사가 있구나. 빠르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캡처한 거고요. 자, 빈혈이면 피 검사 없이 철분제 바로 드시는 건 위험하세요. 왜냐하면 철분제를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 내가 이 강의를 듣고 나 철분제 먹어야지 하고 막 여기저기 검색해서 사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철분이 너무 많아도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빈혈이면 피 검사 없이 철분제 먼저 먹지 마세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자, 내가 빈혈인 경우에는 이런 증세가 있어요.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근력, 그러니까 이게 근육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근력이 약해지고 조금 비실비실하고 의욕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빈혈에 걸릴 위험이 두 배가 더 높다. 그러니까 전조 증세니까 당신 빠르게 페리틴 수치 올려야 돼, 철분 수치 올려야 돼라는 내 몸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의 다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 아까 말한 페리틴은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혈액에 싣고 다니는, 혈액의 산소를 끌고 다니는 게 단백질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글로불린, 자, 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 전부 다 단백질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 드셔야 돼요. 대표님 정책 발표회 때 단백질 얘기했잖아요. 우수한 단백질은 어떻게 골라라. 인스타에도 올렸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다 올려놨거든요. 참조 좀 해보시고요. 단백질도 잘 골라 드셔야 된다라는 거. 자, 65세 이상에서는 만성 신부전 환자 빈혈 위험하다. 저희 엄마께서 신우신염도 같이 알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신장이 약하세요. 하나가 기능을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드셔도 빈혈, 철분 섭취가 못했던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걸릴 수밖에 없는 몸이셨다는 게 이번 검사 병원에 계시면서 다 알게 돼 버린 거예요, 저도. 신우신염도 같이 왔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신장 하나는 아예 원래 일을 잘 못하시는 걸 올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장이 약하다 보니 철분 흡수가 남보다 적은데 고기도 안 드셨던 거지. 못 드셨던 거죠. 늘 비위가 약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빈혈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빈혈로 인해서 이번 담낭염이 이를 크게 벌리셔서 지금 엄마가 치료는 못 돼요. 엄마가 지금 걷지는 못하세요. 기운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음식 드실 때도 손을 떨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도, 빈혈이 있으면 이번에 엄마 보고 아는 게 언어, 혀가 굳어져요. 그래서 언어가 이상하시다 그러면 뇌 문제가 아니시다면 빈혈도 의심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암 환자가 빈혈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대요. 2.7배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빈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가족분들 제 강의 듣고 계시다면 한번 손가락 꼽아 보실게요. 같이 해보실게요. 자, 1. 가만히 있어도 피로하고 무기력하다.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 운동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무기력해. 대표님 하라고?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옆에서 벌써 이렇게 해버렸어. 2. 자주 어지럽거나 눈앞이 깜깜해진다. 저희 엄마 이거 비문증도 있으셨어요. 앞에 깔따구가 막 다닌다고 막 잡으세요. 기운 없으면 항상 이게 생기고 기운이 있으면 없어져요. 어르신들 그런 경우 빈혈 의심해 보세요. 자, 3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가빠진다. 예. 자, 4번.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혈색이 없다. 혈색 없다고. 저 원래 하얘요. 자, 5번. 손발이 차고 저리다. 지금 엄마가 손발이 차고 저려서 통증약 드세요.
근육통과 손발 저림 때문에 너무 아파하세요. 그리고 한여름이신데 밑에 장판 깔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제가 이렇게 간병하게 되면 저는 더워서 미치겠고 엄마는 추워서 엄마 지금 잠바 입고 저랑 같이 있거든요. 자,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고 손톱 잘 부서진다. 탈모 생겨요. 손톱이 잘 깨져요. 자,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기간이 길다. 출혈이 심하니까 출혈이 빈혈을 만드니까 자주 눈이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철분이 부족한 식단, 육식, 채소가 부족하다. 육류 잘 안 드시는 분들, 아까 말한 채소 위주의 식단이신 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자, 현재 다이어트 하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 더위 먹었나 하고 식욕이 없으세요? 체크하세요. 자, 이제 결과 보여드릴게요. 자, 3개 이상 대표님. 첫 번째 1번하고는 없어. 대표님은 지금 피곤하네. 자, 3개 이상이신 분. 빈혈 가능성이 이제 있대요. 3개 꼽으신 분들 있으세요? 3개 정도야 하고 3개 하고 자신 있게 나 3개 했겠다. 3, 4개 했겠죠? 자, 빈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혈액 검사 한번 해보시고 철분제. 철분제는 혈액 검사 후에 드셔야 되는 거. 그리고 임산부라면 당연한 거고요. 혈액 검사 후에 드세요. 그리고 엽산 비타민은 늘 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멀티비타민 돈 없어도 드셔라. 저랑 친하신 분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제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연락하세요. 돈이 없는데 나 엽산 비타민 B12 못 먹고 있어. 그럼 제가 멀티비타민 보내드린다고 했죠. 대신 저랑 친해야 돼. 내 핸드폰에 이름 정도는 저장돼 있어야죠. 아셨죠? 자, 5개 이상인 분, 빈혈 의심, 혈액 검사 바로 가세요. 하세요. 꼭. 자, 7개 이상은 빈혈 당신 있고요. 전문가랑 상담하고 치료 빨리 받으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철분제를 뭐 혈관으로 맞는다거나 철분제를 이렇게 매일매일 드셔야 된다거나 드실 때에도 여러 가지 주시사항이 있거든요. 현재 약을 드신다면 서로 이렇게 이게 상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랑 상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왜 철분인지 빈혈인지, 아, 진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무증상 증세인데도 빈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 증세 없는데? 나 무기력하지 않는데? 나 피곤하지 않아. 나 기운 있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세, 정말 무증상인데 철분 부족하신 경우, 이런 경우도 꼭 체크해 보시라. 1. 야, 너 피부가 되게 예쁘다. 창백해 보이고, 환하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한의원 가면 눈 이렇게 까보죠. 눈밑이 하얗시면, 까자마자 핏기 없이 하얗시다. 자, 이게 바로 결막이 창백해진다. 피부 결막. 근데 이쁘단 소린 들어. 여자들 이쁘단 소리에 옛날에는요, 해외 사례인데요. 유럽에서 이뻐 보이려고 실제로 피를 뽑기도 했어요. 그쵸? 미쳤죠? 했어. 그런 적이 있어. 이쁘다면 뭐든지 다 해. 뭐 옆구리에 갈비뼈도 빼던데. 자다가 자주 깬다. 자, 잠을 잘 못 잔다. 더워서 그런 줄 알았죠? 아니에요. 체크하세요. 자주 못 잔다. 자, 기분이 안 좋다. 자꾸 신경질 부려. 진짜 신경질 많이 부리세요. 우리 엄마. 맨날 화나. 뭐든지 화가 나 있어. 우리가 치매인가? 근데 치매는 아니래. 사회복지사님 모시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이렇게 체크하시거든요. 치매 아니래. 절대 치매 오실 양반이 아니래. 근데 맨날 화내.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 치매인가 봐요. 근데 아니. 자, 무기력증, 입맛 없다. 입맛 없다, 입맛 없다 안 드시다가 완전 체력이 바닥난다. 여러분, 무증상인데 요런 게 있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혈액 검사 하세요. 그게 뭐라고? 네, 건강검진 아직 안 하셨어요? 빨리 하세요. 연말 되면 복잡해집니다. 자, 철결핍의 원인은요, 안 먹으니까. 자,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믿습니까? 맞잖아. 안 먹으니까 내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안 먹었어. 결론은 그래서 그래요. 근데 먹었는데 나 잘 먹어. 그런 분들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 고기도 잘 먹고 두부도 잘 먹고 뭐든지 잘 먹는데 막 손톱이 막 깨지고 머리털이 막 탈모가 오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위장장애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위에서 먹었는데 충분히 위액이 나오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면 위액이라고 하는 펩틴, 펩티다 아제는 들어오는 단백질을 녹여주는 작업을 하는데 자, 이 작업이 안 되면 먹어서 똥돼 버려요. 그래서 잘 먹어도 철분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 위장장애 있는 분들.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철분 흡수 잘하려면 무조건 유산균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내 유산균. 많은 의사들이 장하고 얘기를 해요. 자, 장에 유산균이 부족하면 감기에, 잦은 감기에 잘 걸려요. 자, 여기서 잦은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도 철분 흡수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아무리 드셔도. 네. 자, 출혈, 월경, 생리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요즘 생리양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처치 방법이 있거든요. 왜? 너무 생리양이 많아갖고 빈혈로 가는 여성들이 많아요.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 수술을 하셨다거나 수술로 인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될 만큼 출혈이 있는 분들, 그럼 간에도 치명타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원인인데 진짜 또 부족하게 되면 두통이 오게 돼요. 철분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두통이에요. 저희 엄마 두통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결국엔 수혈을 받고 두통이 사라져요. 엄마 스스로 피를 못 만드시더라고요. 해서 수혈 받으셨어요. 그리고부터 두통이 사라져요. 머리가 깨지게 아프다만 호소하세요. 그랬을 때 수혈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으시더라고. 근데 수혈은 그때뿐이죠. 또 해야 되는 거잖아. 네, 수혈이 뭐, 자, 왜 두통이 오냐면, 철분은 적혈구라고 하는 산소를 가지고 다니는 혈구예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적혈구가, 그러면 적혈구의 산소를 못 갖고 가면, 폐나 산소, 모든 말단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두통이 발생돼. 신체 기관 중에 뇌는 산소와 가장 민감한 장기. 자, 철분 부족으로 인해서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통증, 두통이라는 통증, 굉장히 통증 심하시더라고요. 정말 막 정신이 없으시, 막 헛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이 두통이 빈혈로 인해서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유 없이 두통 오면 약 드시지 마시고 빨리 혈액 검사 하시고 철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철분 수치 올릴 수 있는 링겔 그리고 먹는 거. 심하면 병원에서 수혈하시겠죠. 네. 피로감 당연해요. 왜냐하면 모든 말단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피로감, 머리는 안 아픈데 피로감, 산소 부족이십니다. 그래서 신체 혈액은 온몸에 퍼지니까 온몸에 혈액에 산소 부족이며 말단이 제일 피곤하죠. 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기능 저하, 그 중에 여러 기능이니까 온몸이니까 왜 그러지? 하고 피곤한 거지. 이번에. 감기 자주 걸려요. 맞아요. 감기 자주 걸리고, 자주 감기가 걸리면 백혈병 신호일 수 있다라는 기사를 발견해요. 그리고 몸에 멍이 잘 드는 분들 있죠. 멍이 잘 들고 쉽게 안 가시는 분들. 자, 빈혈, 철분. 빨리 체크하세요. 증상은 여러 증상으로 나온다니까. 머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멍이 잘 든다. 셋 다 아닐 수 있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걸리신다면 오늘 혈액검사 꼭 해보시라. 강추합니다. 또 하나, 탈모 와요. 자, 왜 탈모가 오냐면, 인체의 말단, 심장에서부터 먼 곳이 두피, 손끝, 발끝이 가장 말단이에요, 여러분. 자, 이 말단은 내 철분을 여기까지 다 안 주고 필요한 이 중간에서만 공급해주고 나머지는 안 가요. 산소가. 그러게 되면 말단인 두피에 모모세포에 영양이 아무리 단백질이 머리카락을 만드는 18개의 아미노산이 다 원료가 있어도 짜 맞추지를 못해. 산소가 없으면 세포가 일을 못해. 모모세포가 일을 안 해? 그러면 머리카락의 전체적인 수시 감소하는 확산성 탈모가 와요. 제가 왜 두피 쪽으로만 20년째잖아요, 지금. 그래서 2년 있게 되면 확산 탈모가 온다라는 게 확실하게 저는 의사가 아닌데도, 빈혈 있으세요? 라고 바로 물어보세요.
거긴데 제가 두피만 보지 않아요. 뭘까지 보냐면 손톱도 봐요. 자, 두피 보고 머리카락, 화산소, 탈모 의심하면 손톱을 같이 봐요. 여러분들 지금 손톱 체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이 손톱을 눈을 감고 옆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혹시 느낌에 세로로 줄무늬가 있다. 손에 매끄럽지 않다. 여러분 철분 부족이에요. 근데 조금 부족해? 아직 정상 범위에는 있어. 하지만 내 몸에서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수치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낮은 수치에 있을수록 내 몸에서는 빈혈 증세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말단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손톱이 매끄럽게 성장하지 않아. 자, 오돌톨톨하다. 그리고 움푹 들어갔어. 요게 오돌톨 이렇게 세로로 줄무늬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아야 돼. 눈으로 보면 있어 보이잖아. 근데 손으로 했을 때 느낌에 뭔가 느낌이 매끄럽지 않아? 당신 빈혈기 있는 거야. 수치는 페리틴 수치는 정상이야. 그래도 있으니 더 철분을 먹어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인 거야. 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아니야. 그 수치는 그냥 평균 수치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 그거 믿지 말고 손톱의 변화, 머리숱이 감소했어. 그리고 손톱이 잘 찢어져. 그리고 움푹 들어가. 이 뉴스에서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손톱이 매끄럽지 않고 동그랗게 타원이 아니라 뭔가 움푹, 이렇게 움푹, 스푼처럼 움푹 들어가. 이런 손톱은 무조건 빈혈, 철분 부족. 그런데 몸에서는 몰라.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산다니까. 하지만 이게 오래가면 갑자기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머리털과 손은 뭐야? 말단이잖아요. 두피 말단, 손끝, 발끝, 말단. 말단에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변형되는 게 수시 감소하고 손톱이 변형이 와요. 꼭 기억하세요. 자, 철분이 그러면 많은 음식 보셔야죠. 저 뭐 먹어요? 이럴 때. 맞아요. 저 건강검진 했는데 다 정상이래요. 건강해. 했는데 손톱은 망가지고 있고 잘 찢어지고 있다? 드셔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철분이 많은 음식 중에 동물성이 흡수가 잘 돼요. 식물 이따만큼 먹었는데 동물 이만큼만 먹어도 돼요. 왜? 얘는 먹은 대로 흡수가 잘 돼. 소고기, 간, 닭고기, 돼지고기. 저희 엄마 이거 절대 안 드세요. 소고기 한 점 드세요. 핏빛 보고는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이라고요. 평생을. 닭고기 절대 안 드셨고, 딱 드시는 게 오리고기, 소고기. 그러니까 빈혈이 늘 약골. 늘, 원래 그런 것 같아 하고 사신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연세도 있다 보니까, 저희 엄마 86세. 연세도 있다 보니까 더위 좀 드셨나 보다 했더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일이 크게 벌어졌어요. 근데 회복은 그게 되겠냐고. 미리미리 밖엔 답이 없더라고요. 자, 식물성에 철분이 많은 채소류. 시금치, 두부, 콩, 깻잎, 렌틸콩. 저희 엄마 두부, 콩, 깻잎은 잘 드세요. 그런데 흡수가 적어요. 흡수력이. 요즘 시금치 농약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시금치 지금부터 많이, 야, 나 시장 가서 시금치 사야지. 저 이거 권장 안 할게요. 제일 농약 많은 농작물이 시금치. 내가 갖고 온 거 아니면 저 권장 안 할게요. 자, 건과일, 말린 과일을 얘기해요. 견과류. 자, 건과일은 당뇨 있는 사람 안 되고요. 건과일 많이 먹으면 당뇨 생겨요. 자, 이것도 권장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무조건 오늘부터 건과일 먹는다. 건포도 많이 먹겠다. 자, 당뇨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과류로 바꿀게요. 아몬드 호두를 하루에 한 줌. 이것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늘어나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조금씩 매일매일. 엽산과 비타민 B12, 달걀, 유제품, 조개류, 간. 자, 달걀, 유제품, 조개류, 간. 어떻게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자, 멀티비타민. 자, 이거 4번, 5번은 자, 그냥 멀티비타민으로 해결하세요. 저 권장해도 되나? 알아서 하세요. 죄송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멀티비타민으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소고기 많이 먹어도 피 질질 나는 소고기 먹어도 흡수 안 돼요. 비타민C 꼭 있어야 되거든요. 엽산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소고기 먹고 저녁에 집에 와서 멀티비타민 먹으면 되는데 제처럼 하지 마세요. 뭐 강조하는 것 같네.
알아서들 하세요. 어쨌든 알려드렸어. 철분 많은 음식. 자, 이번에는 철분을 흡수하고 싶은데 철분제 먹고 나 그리고 철분 많은 거 막 먹었어. 오늘 소고기 많이 먹었어. 그리고 카페 가자 하고 커피 마셨어. 나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에이 땡 됐네. 에이 됐네. 흡수 안 돼. 안 된다고. 자, 흡수를 방해하는 거를 1시간 전에 먹으면 안 돼요. 1시간 이후에 커피 드셔야지. 소고기 먹고, 육회 먹고, 야, 나 오늘 철분 흡수 잘했어. 하고, 뒤돌아서자마자 카페 가서 커피, 녹차, 우유, 제산제, 칼슘 보충제. 아, 나 이제 뼈 튼튼해야 돼. 하고 칼슘을 막 이렇게 먹었어. 그러면 철분 흡수가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변비 와요. 근데 변비 와요. 칼슘제 먹으면 여러분 변비 와요. 모르셨어요? 어쩐지 철분제 드신 분들은 똥 싸기 힘들어요. 똥꼬 찢어져요. 힘들어요. 원래 그런 애야, 철분제가. 그러고 흡수를 잘 시키려면 비타민C와 함께 그래서 오렌지 주스로 철분제 먹는 게 많이 권장해요. 근데 오렌지 주스도 많이 먹으면 과당이 많아서 당뇨 생겨요. 헐,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알아서 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니까 되게 웃긴다. 아무튼 알려드렸어요, 저는. 철분제 많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철분이 흡수 안 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네. 자, 이번에는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의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까, 피와 관련돼 있는 뭐 고사성어가 없을까? 그래서 난 이게 고사성어인 줄 알고, 피 같은 도움이 이게 고사성어인 줄 알고 검색을 해요. 근데 고사성어는 아니고, 단어가 들어간 표현들. 그치, 고사성어가 되려면 피 혈자가 들어야지. 있을 수 있겠다. 헉, 검색 한번 해볼 걸. 끝나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치, 혈연. 이건 한자어잖아. 어쨌든. 예. 자, 여러분, 피와 관련된 표현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표현들을 보면, 피가 잘 통하는 사이, 너와 나는 피로 맺은 사이, 이거더라고요. 진짜 친한 사이. 가족은 아니야. 그런데 너와 내가 혈맹을 맺어. 자, 이게 뭐야? 조폭들이 하는 거잖아. 피로 막 이렇게 쓰고 막, 야, 너도 기스 딱 내고 나도 딱 내서 이렇게 쫙 하고. 그래서 손에 피 쫙 내서 이렇게 그만큼 피가 어마어마하게 소중하다. 생명을 살리는 피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내 돈 안 갚는 바람에 내가 너 때문에 피눈물 흘렸어. 뭐 이런 거. 아니네, 여기 극심한 슬픔. 뭐 이럴 때도 쓰잖아. 어쨌든. 자, 피눈물을 흘렸다? 너무 슬퍼. 이 슬픔을 극대화해야 돼. 나 슬펐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다. 이게 더 이 와닿는 게 엄청나잖아요. 피에 극심한 슬픔. 피가 말라. 아, 이런 표현을 많이 해. 아이가 학교에서 오는데 올 시간에 안 와. 그럼 나 이런 경험, 우리 재아가 집에 올 시간에 안 와. 그럼 나 진짜 이러겠네. 피가 말랐다. 피가 마르다. 이런 말 쓰겠네요. 초조, 불안, 어떻게 사고나 났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연락이 안 올까? 아, 그런 거 있네요. 우리 두 딸이 내 강의 듣고 있을 텐데 술 처먹고 술 처먹고 연락 안 됐을 때 두 딸이 아빠 닮아서 술을 진짜 잘 먹어요. 그래놓고 연락 안 될 때가 좀 많았어요. 시집 보내니까 마음이 좀 편하긴 해요. 근데 이것들이 연락 안 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둘째 딸, 너희 잘해. 예, 피가 말라 이럴 때 진짜 승질 나거든. 근데 막 불안, 초조, 화나고 초조할 때 피가 말라요. 그럼 내가 문자로 네가 나를 피를 말리는구나 하고 답장을 해요, 제가. 그럴 때 썼어요, 진짜로. 자, 피땀 눈물.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피땀 눈물로 키운 뭐 이런 거라거나, 피땀 눈물로 쓴 편지라든가, 피땀 눈물로 가꾼 농작물이라거나, 그랬는데 막 이 폭풍, 태풍 와가지고 다 쓸어가서, 이럴 때 어르신들도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 이거 너무 재밌다. 피 같은 돈. 어떻게 번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그죠? 피 같은 술도 있던데.
우리 딸들이 하면, 엄마 이 피 같은 술을 왜 버려? 이렇게 줘, 내가 먹을게. 술. 피 같은 술도 있는데. 자, 피도 눈물도 없다. 이거는 무슨 영화 제목 같은디? 맞죠? 피도 눈물도 없다. 피 끓는 청춘. 그만큼 피에 열정이 들어있다. 우리 피 오늘부터 내 몸에 빈혈없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 나를 만든다. 만드는 거 맞다.